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거이자 네이버 인플루언서 빅레더머신입니다. 오늘은 빈스 맥맨, 골드버그, 세미 제인, 우소즈, 티파니 스트래턴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 함께 즐겨봅시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TKO 최고 운영 책임자 마크 사피로는 최근 CNBC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몇 주 전에 빈스 맥맨과 만나서 아침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크 사피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와 아침 식사를 했는데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났고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전혀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단 둘이서 식사를 했고 그는 친절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빈스는 완전히 TKO 내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고 이사회도 아니며 관련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는 요즘 WWE가 나아갈 방향을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말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그와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빈스는 진행 중인 소송이 있고 솔직히 말해서 그는 그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TKO와 WWE를 계속 구축하고 지평을 넓히고 기회를 넓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주주입니다. 예전의 주주는 아니지만 말이죠. 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골드버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프로레슬링 선수들이 진정으로 은퇴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레슬링 업계에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은퇴한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마지막 시합이 끝난 후에도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레슬링 선수들이 링을 영원히 떠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몇 번 더 경기를 치르는 경우가 있으며 골드버그가 1997년부터 레슬링을 시작했지만 2014년 현재까지 57세가 되어도 은퇴를 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래도 골드버그는 2015년에 은퇴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주 11월 4일 러우에서 세미 제인은 제이우소를 좋아하지만 지미우소는 아직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다며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 일에 빠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제이우소는 떠나는 세미 제인을 보고 이번 주 스맥다운에서 가족처럼 다시 대화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제이우소는 비록 세미 제인이 같은 혈육은 아니지만 실제로 가족과도 같은 사이라며 그를 세미우소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이우소가 언급한 세미우소는 전혀 대본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즉 제이우소의 애드리브였고 이것은 생각보다 꽤나 괜찮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세미우소라고 외치는 세그먼트 장면이 조회수가 무려 94만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티파니 스트래턴은 최근 고릴라 포지션과 인터뷰에서 2015년 1월 6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러우에서 캐싱인을 시도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에서 처음으로 방영되는 러우에서 아마 저는 경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캐싱인을 해서 위민스 챔피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티파니 스트래턴은 그날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첫날 러우에서 여성부 전용 미드 카더 타이틀이 도입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벤댐은 11월 6일 NCT 쇼가 끝난 이후 향후 다시 NCT에 복귀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한 팬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RBD가 등장하는 건 좋지만 경기를 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러자 라벤댐은 저도 그렇습니다. 다시 올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베키 린치는 6월 1일에 WWE와의 계약을 마무리했지만 네슬보트는 그녀가 휴가를 낸 것일 뿐이며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에 WWE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여러 운동복 소매업체와 상품 라인업을 확장하기 위해 중요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운동복 소매업체들은 거래가 성사될 경우
상품성에 사용하고 싶은 이름 목록을 가지고 있었고 베키 린치도 그 이름 명단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키 린치가 여전히 WWE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셈이며 그녀는 내년에 WWE로 복귀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참고로 의류 리테일러가 요청한 이름 중 베키 린치가 있었지만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 코디 로즈, 로만 레인즈, 비앙카 벨레어 등 여러 이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무 아누아이의 아들이자 로만 레인즈의 오촌 조카인 랜스 아누아이는 작년 10월에 직접 MLW에서 방출을 요청했고 WWE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었습니다. 파이트풀 보도에 따르면 랜스 아누아이는 지난 여름에 이미 WWE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NXT나 메인 로스터에 아직 데뷔하지 못한 이유는 부상 때문이었고 현재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오스틴 시어리는 최근 크리스 벤 블랙과 인터뷰에서 지난 2012년 일리미네이션 챔버 경기 도중 철창 맨 위에서 브록 레스너에게 F5를 맞고 링 바닥에 떨어졌을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오스틴 시어리 말에 따르면 그 전날 밤 리허설에서 원래는 AJ 스타일스가 브록 레스너의 F5를 맞고 링 바닥에 추락할 예정이었지만 AJ 스타일스는 한번 떨어진 이후 약간 화를 내면서 뭐야 젠장 나 이거 안 해 라고 말하면서 빠졌다고 합니다. 오스틴 시어리는 AJ 스타일스가 평소에 욕도 하지 않고 늘 고분고분하게 말해왔는데 그런 모습은 처음 봤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 빈스 맥마은은 브록 레스너에게 다시 철장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말하며 오스틴 시어리 자네가 한번 맞아봐 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오스틴 시어리는 당황했고 속으로 맙소사를 외쳤지만 결국 해야만 했고 그 사이에 브록 레스너는 야 준비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스틴 시어리는 네 라고 대답하자마자 브록 레스너는 그를 바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일리미네이션 챔버에서 그 장면이 그대로 이행되었다고 합니다. 몬테즈 포드는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자신의 위치에 대해 좌절감을 표했고 싱글 전향을 종종 암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안젤로 도킨스와 함께한 사진들을 올리며 무슨 일이 일어나든 친구여 우리는 함께하자 영원히 스트리트 프로피츠 라고 메시지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첼시 그린은 지난 2021년 4월에 WWE에서 방출된 이후 2013년에 다시 복귀해서 오늘날 회사에서 나름 화제가 되는 여성 중 한 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전에 한 차례 방출당한 데는 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런 다음 여러 인디 단체를 탐험하며 다시 복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WWE에 복귀해서 새로 목적의식과 창의성을 얻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하고 있으며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USA 네트워크에서 방영한 11월 4일 러우 시청자 수는 146만 5천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는 지난주 140만 1천 명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18세에서 49세 인구 통계에서는 0.48 레이팅을 기록했으며 지난주 0.42 레이팅보다 상승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링 팬이 더 생겼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